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면 꼭 해야 되는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임상적으로 어떻게 아시는지 이제 많이들 들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열이 날 수 있고요.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숨이 가쁘거나 입맛이 없거나 냄새를 못 맡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흔한 증상입니다. 주로 건강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보통 때는 그냥 심하게 층계를 올라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층계를 오르내릴 때 좀 숨이 가쁘고 입맛이 없고 냄새를 못 맡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메스꺼움, 구토증, 설사가 있고요. 그리고 목이 쓰리고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면 일단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양성 반응이다. 그러면 이제 2주 동안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2주 동안 격리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편안하게 독감이나 몸살 감기 같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약국에 가시면 산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 30불에서 아무리 비싸도 70불 미만인데요. 보통 한 중간 정도 사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측정하냐면 여러분들의 혈액에 있는 그 적혈구가 얼만큼 많은 그 양의 그 산소로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지 산소 포화 상태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산소 그 포화 상태는 보통 95% 이상이면은 건강하고요. 9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80대 중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호흡기 곤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머전시 룸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 산소 측정기, oxygen saturation이라고 합니다. 산소 그 포화 측정기로 나의 그 산소 상태를 재보니까 90 미만이다. 85에서 80대 중반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병원으로 어떻게 오라고 이머전시 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 측정기 꼭 혈압기 같이 꼭 여러분들을 이제는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산소 그 포화 상태뿐만 아니라 밑에 숫자를 보면은 맥박 숫자가 나오는데 맥박 숫자도 100 이상이 초과가 되면 좀 심각한 상태고요. 100이 아니고 한 80이나 90 사이 정도가 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 굉장히 심장이 튼튼한 운동선수들은 맥박이 한 5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많으면 한 100까지, 그 사이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100이 훨씬 더 넘으면 그러면 그때는 나의 그 맥박이 너무 높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은 온도계인데요. 원적 개선, 이것은 손을 댈 필요 없이 접촉할 필요 없이 딱 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마를 딱 쏘면 되는데 이것으로 딱 재시면은 이제 온도가 나오는데요. 섭씨로는 37.5도, 화씨로는 99.5도가 사실은 열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적외선으로 재면은 사실은 한 1도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적외선으로 딱 쟀을 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적외선에서 계산한 거에서 실제 온도는 1도를 더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적외선 온도계 여러분 구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혈압기는 이미 있으신데 혈압기 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혈당이 좀 오르는 분이나 또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그 전초증이다. 프리다이아비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그 전초증이 있다면은 혈당 검사하는 기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또 바이러스 그 감염이 됐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호흡 곤란이 왔을 때는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과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일치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호흡기 곤란을 막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을 잘 쉬지 못할 때 똑바로 누울 때는 서로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이 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엎드리면 일치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런 자세로 호흡곤란이 왔을 때 환자를 돌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천식이 있다 하면은 천식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감염이 됐다, 박테리아 감염이 됐다 하면은 항생제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쓰셔야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바이러스 폐렴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 그러니까 항원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항원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주치의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 약속을 하셔가지고 해열제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타일러놀 같은 그 해열제를 쓰시는데 물론 그냥 처방 없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5세가 넘으시면 보험에서 다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트로마이신이라는 그 항생제를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염이나 또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 폐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폐렴이 걸린 그 상황에서 박테리아 때문에 감염이 또 추가적으로 박테리아 폐렴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바이러스 폐렴이고 언제 박테리아 폐렴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뱉었는데 가래가 굉장히 맑으면은 바이러스성 폐렴이고요. 가래가 굉장히 걸쭉해지고 그 다음에 노랗거나 초록색으로 누런색으로 변하면 그러면 그것이 박테리아성 폐렴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증상이 나타나면 항생제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의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잘 연락이 안 되면 치료가 좀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처방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전은 받지만은 바로 약을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처방전만 받아 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은 여러분들의 호흡기에 굉장히 심각한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염증을 억제하는 그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도 옮겨질 수도 있고 온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혈전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저기 혈관이 막히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발가락도 절단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마비도 생길 수 있고 콩팥에 가는 그 혈관이 망가져서 신부전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데카주론이라는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함께 잘 상의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는 하루 이틀 복용하고 난 다음에 끊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사실은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복용하고 끊을 때 갑자기 끊으면은 굉장히 큰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mg을 드셨다면 그 다음에는 반으로 3mg, 그 다음에 2mg, 그리고 1mg 그렇게 서서히 약을 끊으시면 전혀 문제 없이 또 후유증 없이 여러분들의 염증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많은 그 환자들이 급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완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냥 약에만 의존할 것인가?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전혀 식욕이 없기 때문에 밥 먹기도 귀찮고 뭐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음료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끼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그 단백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구하실 수 있고
또 그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8컵 드시는데 바이러스를 싸울 때는 12컵 정도 드실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탈진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식욕이 없어서 잘 드시지 못했다면 피디알라이트라는 충분한 무기질이 있는 그 물을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염기나 또 칼륨이나 다양한 무기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물을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을 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심각해지면 피디알라이트라는 것을 물같이 여러분들 계속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음료가 있는데요. 음료로 드셔도 되는데요. 제가 여기 한 끼 음료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뭐 어떤 그 회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단백질 음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 소일렌트라는 것인데, 제가 이 소일렌트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쉽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여러분들이 채소즙이나 과일즙을 만드셔서 그 여러분들의 영양 공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이키드 주스라는 그 주스가 있는데, 그것을 드시게 되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드실 수 있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즙을 짜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섬유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주싱만 해서 드시지 말고 갈아서 조금 그 걸쭉하게 종합 비타민 음료를 만드셔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 5가지 다양한 종합 음료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그 3개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C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비타민 D가 있고요. 감초같이 꼭 필요한, 여기저기에 꼭 필요한 견과류가 있는데 바로 브라질 넛입니다. 브라질 넛은 셀레늄이 듬뿍 들어있는데, 이 3가지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데 여러분들 식생활에 꼭 필요한 3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라질 넛은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피망도 잘 아시는데, 피망은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붉은 피망이 특별히 초록색 피망보다 훨씬 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요. 피망이 오렌지나 레몬보다 비타민 C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비타민 D가 듬뿍 들어있는 채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채식 음식이 있는데 버섯입니다. 사실 버섯은 곰팡이과죠. 그렇지만 우리가 채소같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표고버섯을 어떻게 비타민 D 영양제로 만드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표고버섯을 신선하게 여러분들 사시면 그렇게 비타민 D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표고버섯을 햇빛에 이렇게 말리시면은 그 비타민 D 영양제가 되는데요. 햇빛에 말리면은 그 비타민 함유량이 460배가 증가합니다. 어떻게 460배가 증가하는지 살펴봤더니 비타민 D를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봤거든요. 표고버섯 100g을 발췌해서 비타민 D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보니까 보통 신선한 표고버섯에는 한 18에서 1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 되는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말리면은 46,0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고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악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D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틀 동안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그 뜨거운 햇빛에서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이것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10시서부터 4시까지 그 6시간에 걸쳐서 이틀 동안 말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드실 수 있는 비타민 D를 표고버섯을 통해서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때는 이제 뜨거운 물에 불려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마켓에서 말린 채로 표고버섯을 사셨을 경우에 그것이 반드시 햇빛에 말린 것이 아니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햇빛을 쪼였을 때 비타민 D를 피부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직접 비타민 D를 피부를 통해서 만들지 않더라도 표고버섯은 햇빛이 쪼여지면 비타민 D를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표고버섯이 말려진 상태에서 15분 정도 뜨거운 물에 불리면 아주 부드러운 표고버섯을 요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도나 500도 화씨에 요리를 해도 비타민 D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맑은 공기를 환기하고 햇빛을 쪼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으슬으슬 춥기 때문에 모든 창문을 다 닫아놓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걸리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뿜어내고 다시 마시고 뿜어내고 다시 마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쪼이도록 하면 햇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스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헝겊 마스크는 거의 매일 빠르셔서 햇볕에 말리시면 참 좋고요. 일회용 마스크는 햇볕에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 쓰고 버리세요. 아깝다고 일회용을 계속 쓰시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또 48시간까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근력 운동인데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이 정도로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나아가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걷기 운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크를 끼시고 사람과 만나지 않는 장소나 가까운 곳에서 또 뒤뜰에서 이렇게 계속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걸으실 때 여러분들의 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한데 근육이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강화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 휴식하는 것입니다. 잠을 푹 주무시는 것인데 잠을 잘 주무시려면 낮에 햇빛을 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극복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좀 불편하시다, 호흡하는 것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아직도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이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 측정기를 사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도계, 혈압기, 혈당기, 그리고 처방약을 꼭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비타민 D, 비타민 C, 그리고 셀레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셀레늄이 있는 브라질 넛에 아연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징크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는 햇빛을 쬐실 수도 있고 버섯으로 만드는 법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비타민 C는 붉은 피망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넛에는 아연과 셀레늄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길이를 수축했다가 늘렸다가 하는 근력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편하게 잠을 주무시면은 바이러스를 극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가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꼭 실천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7가지 더하기 추가 보너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실천했을 때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벽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죠. 믿는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뛰어넘으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웃음기에 숨겨진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